명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소근거릴 첨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모아서 한번 익혀볼게요. 소근거릴 첨 이런 한자 혼자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자가 들어가게 되면 뭐 가끔씩 쓰긴 하지만 거의 어떤 자와 결합을 할 텐데요. 제가 책에다 좀 정리를 했죠. 혹 제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 책 529쪽에서 531쪽까지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혹 참고하시고 혹 제 책이 없으시다면 영상 화면을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니까 끝까지 한번 같이 한자 공부해볼까요? 소근거릴 첨자 이 자 들어가면 어떤 자가 있는지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먼저 추녀첨, 첨하첨, 볼첨 이렇게 소근거릴 첨하고 발음이 같은 자를 앞에다 배치를 좀 하고 발음이 섬으로 바뀝니다. 두꺼비 섬, 넉넉할 섬자가 있고요. 그 다음 한자 또 헛소리 섬, 이제 담으로 바뀝니다. 멜담, 쓸개담, 단박할 담, 편안할 담. 그러면 첨과 섬과 단 발음으로 한자 발음을 도와주는 한자라는 얘기죠.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보지요. 소근거릴 첨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위에 부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써 있듯이 진짜 첨하첨, 첨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집 보시면 첨하 아시죠? 그 다음 아래다가 여덟 팔이 퍼져나가다 라고 보시고 아래는 말이니까 첨하 밑에서 어떤 말을 계속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밀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지 못해서 소근거리면서 전달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첨저라고 하는 것은 달 속에 산다는 두꺼비 달의 다른 이름이다가 있고 이 소근거릴 첨자가 나중에 두꺼비라는 뜻도 있어서 이런 뜻이 있고 혹 이 자는 혼자 쓰는 것보다 다른 자를 도와주면서 소근거리고 말하고 발음을 주니까 그걸 유념해서 보세요. 이 혼자 한자보다는 자 한번 응용을 해보죠. 나무목을 더 붙여서 완전히 강조를 합니다. 추녀라고 해서 나무로 만든 지붕 추녀를 뜻하는데요. 첨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보면 첨화 있지요. 그래서 첨계, 셋, 대돌 이렇게 해서 그 첨화 밑에 있는 계단을 대돌이라고 할 때 쓰는 한자인데요. 아, 나무목이 들어가서 이렇게 추녀라고 하는 지붕 밑에 있는 그 첨화 밑에 추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제가 그림 하나 첨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첨화첨을 보시면 대나무로 써서 이제 대나무로 만든 첨화를 뜻하는데요. 첨단, 첨화 끝, 첨향이라고 하면 첨화 끝에서 울리는 빗방울 소리, 낙숫물 소리, 첨화 끝에 달린 풍향 소리도 참 예쁜데요. 그렇게 그 첨화 끝을 아주 예술적으로 한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첨화, 첨화라는 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볼첨자는 앞에 눈목을 집어넣어서 눈으로 멀리 보다, 첨화를 쳐다보다 해서 볼첨인데요.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보시는 첨성대라든지 멀리 뭔가 바라보는 걸 첨망이라고 한다든지 보다라는 말에 한자에 이 보다 뜻의 눈목과 첨을 써서 멀리 쳐다보게 하는 것들을 볼첨 이렇게 해서 한자를 만들었네요. 첨성대의 첨자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섬으로 바뀌는데요. 아까 제가 첨하첨이 두꺼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벌레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섬이고 달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조용히 울지 않는 두꺼비다라고 해서 달빛을 섬광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세요. 달빛을 섬광이라고 하는데 달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고요. 두꺼비가 빛난다는 뜻이 아니고 섬궁은 달 속에 있다는 궁전의 전설의 궁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게 벌레충 서서 두꺼비까지는 알겠는데 달이라는 뜻을 원뜻을 좀 갖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서 아 섬광은 달빛이구나 이렇게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넉넉할 섬은 아까 볼섬자에서 그 눈목하고 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돈입니다. 조개패가 들어가요. 처마가 있는 집은 돈이 넉넉한 집이다. 초가집도 아니고 아주 허물어진 집이 아니라 많이 쌓여있는 기와의 처마도 아주 멋있는 집이라면 분명히 부잣집일 거예요. 우리 집만 보고도 저 사람 부자구나 이렇게 알죠. 옛날에는 기와집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은 아주 명품 브랜드 높은 평수가 넓은 집 사면 아, 저 사람 부자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집 처마를 보고 아, 부유함을 눈치챘다고 하지요. 그래서 선부하면 부자인 거고요. 이라고 해서 구휼할 진짜인데 부유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것을 섬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530쪽에 제가 다 써놨으니까 해석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근거리처럼 들어간 한자 보고 있어요. 말씀 한자로 소리를 조금 한다고 배웠는데 앞에다가 말씀원을 집어넣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근거리며 헛소리 같은 말을 하다 해서 헛소리 섬자인데요. 뭘 헛소리라고 하죠? 말도 안 되고 진실도 아닌 이상한 소리를 할 때 헛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문이라고 하면 헛소리고요. 선망이라고 하면 알코올, 그다음 모르핀의 중독, 급성 전염병으로 인한 을 선망증이라고 해서 막 헛소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환상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우리 선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헛소리하다. 헛소리하는 사람들 종종 집 옆에 있지 않나요? 저도 주위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갑자기 막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뭐 그냥 웃고 넘기는 거죠. 자, 그다음 멜담자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훨씬 이게 좀 필수한 자 같아요. 앞에 손수변 집어넣어서 소리 없이 묵묵히 손으로 물건을 짊어지고 책임지다. 자, 말씀원입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앞에 손수 그건 책임지겠다. 그래서 내가 맨다, 내가 담당한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지는데요. 단어가 정말 많아요. 내가 담당한다, 내가 맨다, 담보, 그것을 지키다, 담임, 선생님 할 때 맡기림, 부담되다, 그걸 짊어지다, 분담하다, 나누어 짊어지다, 전담하다, 오로지 내가 짊어지다. 이런 식으로 매다라는 말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 내 손 아기 위에 놓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좀 편하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 쓸개담은 앞에 달어리 붙이면 우리 신체입니다. 소리 없이 간 옆에서 소화를 도와주는 게 쓸개인데요. 어, 상당히 소리 없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쓰는 물건 하나, 내가 먹는 음식 하나, 누구의 희생 없이 쓰고 먹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그 일을 묵묵히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장기들도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죠. 옛날에 편도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감기 많이 하고 염증 일어난다고 많이 좀 잘라내고 이런 수술을 했었는데 필요하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장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쓸개라는 장기도 정말 소리 없이 우리의 모든 인체에 또 독소를 빼주고 간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리 없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하는 쓸개 담. 간담이라고 해서 간과 쓸개, 이 간담은 간과 쓸고도 되지만 우리 속마음이라고 해서 간담상조라는 말 고사성어에도 있지요. 낙담하다, 쓸개가 떨어졌다니까 실망스럽다는 말로 하시고 담력이다, 담석이다, 담낭이다, 웅담이다, 담집이다. 이렇게 쓸개하고 관련된 한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쓸개 꼭 뭐 필요 없는 장기처럼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자 보세요. 정말 쓸개 너무너무 쓰임이 많습니다. 근데 뭐 쓸개에 아픔이 있거나 뭐 종기가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 제거해야 돼서 더 건강해진다면 틀림없이 뭐 쓸개를 제거하지만 일부러 제거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단박할 담인데 물수를 집어넣어서 소리 없이 흐르는 물처럼 물맛같이 단박하다 해서 물 맛있습니까? 물의 맛이 없죠. 물을 먹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 물을 상당히 많이 먹는데요. 맛있어요. 물이 담백하고 아무 맛이 없지만 그렇게 좀 맛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자극적이지 않을 때 쓰는 말인데요. 단박하다의 한자가 두 가지로 씁니다. 보통 단박하다 하면 이 뒤에 있는 맑을 담자를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맞는데요. 앞에 물수를 하고 소금거리를 첨을 들어가는 단박할 담도 단박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쓰는 걸로 기억이 돼서 이 뒤에 걸 많이 쓰지만 이 앞에 것도 있구나 라고 하시면 좋겠고 욕심이 없을 때도 쓰고 진짜 맛이나 빛깔이 산뜻하고 아주 좀 깨끗할 때도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두 개 다 같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박자는 당연히 단박할 박이겠죠. 자, 그 다음 편안할 담. 당연히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제가 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서 불평을 소금 걸은 것 같음이 적어요. 편안해요. 아주 반대뜻으로 두려워하다는 뜻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한 상태일 때 문득 나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나 이 이후에 불안함이 오는 거 아닌가?
갑자기 영화 보면 공포 영화 보시면 편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불안함이 오잖아요. 이 한자가 그 정반대 두 개의 뜻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참담하다는 말은 지금 편안할 땀으로 외웠지만 완전히 반대인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참담하다, 참혹하고 암담하다. 우리가 어떤 일에 큰 일을 닥쳤을 때 이렇게 쓰는 말이고, 염담이다 할 때 염자가 편안할 염인데 앞에 왔으니까 염이죠. 이럴 때는 편안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편안할 땀자가 지금 마지막 자인데 상당히 애매해요. 급수도 높고요. 편안하다가 맞는데 편안함과 완정 반대의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참담하다 할 때는 두렵다고 보시고 염담하다 할 때는 편안하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우신 한자 추녀첨, 처마첨이었죠? 그 다음 볼첨, 두꺼비섬, 넉넉할 섬자고요. 헛소리섬, 매일담, 쓸기담, 단박할 담, 편안할 담자입니다. 오늘 소금거리를 첨자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한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